여러분 안녕하세요. 질병분류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폐혈증의 분류 원칙을 병리학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폐혈증은 국가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로 원인균이 중요하겠습니다. 원인균에 따른 분류와 예외 코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폐혈증의 개념을 이해하고 폐혈증과 관련된 코드인 A40과 A41의 분류 원칙, A40과 A41이 폐혈증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보고 예외로 분류되는 폐혈증, 그리고 KCD에서 실제 코드를 찾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폐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이 발생한 후에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려고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면역 반응이 오히려 과도하게 일어나서 여러 장기의 기능을 일으키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적절한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혈성 쇼크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병리학으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보면,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킨 상태입니다. 그것을 감염이라고 하고요. 균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균이 혈액을 타고 몸속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몸은 우리 몸을 지키려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그런데 그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해서 오히려 그 세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장기까지 손상시키는 상태를 우리가 폐혈증이라고 합니다. 폐혈증은 의학용어로 sepsis라고 합니다. 폐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보다 우리 몸에 과도한 면역 반응이 더 큰 문제가 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폐혈증이 심해지면 혈압이 크게 떨어지고 장기의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매우 위급한 상태를 폐혈성 쇼크라고 합니다. 폐혈증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합니다. A40과 A41로 분류를 하는데, 폐혈증에서는 원인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쇄상 구균성 폐혈증일 경우에만 A40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세균에 의한 것은 A41을 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폐혈증에서는 가장 먼저 원인균을 확인해야 된다. 그 이유는 원인균이 연쇄알균일 경우에는 A40, 연쇄알균이 아닌 다른 모든 세균은 A41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포도상구균이나 대장균 같이 연쇄알균이 아닌 것들은 A41로 분류를 한다. 자, 이 페이지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A40은 연쇄알균, 그 외 나머지 세균은 A41로 분류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모든 세균성 폐혈증을 A41로 분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모넬라나 신생아 폐혈증은 따로 범주에 분류되어 있어서 A41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A40일 때는 연쇄알균, 그 외 나머지는 A41을 준다. 이게 가장 기본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살모넬라나 신생아 폐혈증처럼 이미 다른 범주에 분류된 폐혈증은 A41을 사용하지 않는다. 오늘은 여러분 A40과 41의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폐혈증이 계속 진행이 되면 결국 마지막에는 폐혈성 쇼크로 이루어진다. 이 폐혈성 쇼크는요, A40이나 A41 코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나 징후를 분류하는 R 코드를 따로 사용하게 된다. 즉, 폐혈성 쇼크라고 하는 것은 폐혈증 코드인 A40이나 A41 코드를 주지 않는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KCD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볼 단어는 연쇄알균 폐혈증입니다. 자, 우리가 아직 사전을 찾기 전이지만 폐혈증에서 중요한 건 원인균입니다. 혈액 속에 어떤 세균이 들어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연쇄알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스트레토코컬이 나오면 연쇄알균, 즉 A40에 해당이 되겠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KCD에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권에서
폐혈증에서 대시 하나로 연쇄알균, 즉 의학용어까지 같이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스트레토코커스 하면 A40이 나오게 됩니다. 폐혈증에서는 원인균의 종류가 중요한데 연쇄알균만 A40, 그 외에 대부분 나머지는 A41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쇄알균 폐혈증이 A40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찾아볼 단어는 포도알균 폐혈증과 대장균 폐혈증입니다. 폐혈증에서 원인균을 보고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포도알균이나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연쇄알균이 아니죠. 연쇄알균이 아닌 다른 모든 세균은 A41로 분류한다. 그래서 A41로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KCD에서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혈증에서 포도알균 하면 A41.2, 폐혈증에서 대장균으로 내려가게 되면 A41.50, 연쇄알균이 아닐 경우에는 A41로 부여하게 된다. 마지막은 살모넬라 폐혈증인데요. A40은 연쇄알균, 그 외 나머지는 A41인데 예외적으로 살모넬라 같은 경우에는 A02.1로 분류를 한다. 그럼 KCD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모넬라 폐혈증의 선도어도 똑같이 폐혈증이 되겠습니다. 폐혈증에서 대시 하나로 내려오게 되면 살모넬라 A02.1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폐혈증의 분류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A40과 41의 차이, 그리고 살모넬라 폐혈증과 같은 예외 코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병리학과 함께 KCD를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을 이해하면 코드가 보입니다. 질병분류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